충격 소액대출, 현장 경기 참혹하다. 사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도 이제 바닥을 찍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그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 경기는 진짜 참혹합니다. 왜 참혹하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바로 이거 한번 보세요. 5년새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증가율입니다. 31.7%입니다. 여러분,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의 증가율이 31.7%라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소액신용대출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액신용대출이라는 게 300만 원 이하잖아요. 300만 원 이하. 쉽게 말하면 300만 원 이하 저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예. 소액신용대출을 받아서는 결국은요 먹고 산다는 이야기예요. 생계를 위해서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예. 생계를 위해서 빌리는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이 31.7%까지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지금 현장 경기가 그만큼 형편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추세선을 보면 여러분도 계속 나빠진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5년세라고 했죠. 5년세는 2018년이 시작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소액신용대출이 31.7% 2,44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만 하더라도 7,692억 원이 2022년에는요 1조 133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1조예요. 1조. 예.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8,989억 원이었거든요. 뭐 2019년에야 9,003억 원. 뭐 이때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리니까 소액신용대출이라도 받아야 된다 해서 자영업자들이 엄청 받았기 때문에 9천억 원이 넘어섰던 거고요. 지금 2022년에 1조가 넘어서고 2023년에도 이게 소액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현장 경기가 진짜 참혹하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300만 원 이하를 빌려줘서 1조 133억 원의 대출이 나간다 그러면 이거 진짜 장난 아닌 숫자잖아요. 진짜 장난 아닌 숫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말입니다. 이마저도 지금 사실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예. 소액신용대출 이마저도 충격에 빠진다. 예. 왜 빠지느냐. 못 갚는 사람이 여기는 또 많다는 거예요. 못 갚는 사람. 소액 300만 원 이하를 빌렸는데 못 갚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바로 연체율이요.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요. 2022년 4분기 그러니까 12월 말이죠. 5.89%입니다. 이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5.89%가. 예, 그런데 2023년 1분기 3월 말입니다. 6.95%까지 늘었습니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의 평균 연체율이 5.1%인데 거기에 비하면 1.85%가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지금 300만 원도 못 갚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현장이 참혹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서민들의 경제는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의 바로미터입니다.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져야지 이게 소비가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300만 원도 못 갚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소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진짜 충격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물론 금액이 뭐 1조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조라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300만 원으로 대출해 줬을 때 그 차주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79개 저축은행 전체에서 1조가 늘어난다는 건 전국에서 말입니다. 전국에서 빌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고, 연체율이 커진다는 것은요, 자산 1조 이상 32개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6.95%인데 이게 79개 전체 저축은행으로 보면 어떨까요? 더 커지겠죠. 더 커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바닥이 무너지는 것은 경제의 밑바닥이 지금 쉽게 말하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경기가 참혹하다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 소액 신용대출 연체율 이렇게 6.9%가 늘어나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높기도 해요. 신용대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축은행의 평균금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20%입니다.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만 하더라도 15.55%였던 것이 12월에는 17.77%예요. 지금 현재도 1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액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가상금리가 많이 붙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초달금리가 올라서 이게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요, 부실이 많아서 가상금리가 더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실이 많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소액 신용대출에서는요, 충격적인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개별 저축은행으로 가보면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금융 충격으로도 이어질 것 같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축은행별로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상상인 저축은행은 25%입니다. 25%. 뭐 금액은 8억에서 말입니다. 8억에서 한 2억 정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엄청나죠. 연체율이. 에큐어는 13.33%고요. 한국투자도 13.23%입니다. 모아저축은행도 8.90%고요. 웰컴도 8.16%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이게 연체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것, 300만 원을 못 갚아서 연체율이 커진다는 것, 그러면 다른 쪽은 괜찮을까요? 300만 원이 아니라 소액 신용대출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것은 괜찮을까요? 이것도 연체율이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연체율이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현장 경기가 참혹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참혹한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금융권으로 전이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습니다. 몇몇 저축은행을 빼놓고는요. 다른 저축은행들도 충격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는요. 점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현장 경기는 더 참혹해 질 수 있고 그 참혹한 현장 경기는 금융으로 특히 제2금융권으로 충격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여러분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지금 법정 최고 금리를 완화하지 않는다면 대출 취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저축은행도 이제 조달해서 이거 대출까지 나갔는데 여기에서 이익이 안 나면 결국 같이 망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결국 말입니다. 17%의 이자를 받지만 남는 게 없이 오히려 영업이 손해가 된다.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죠? 디폴트를 많이 안 내면 뭐 저축은행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디폴트를 많이 내면 낼수록 말입니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익은 안 나요. 그러면 회사는 저축은행은 망가질 수 있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이 지금 바닥 경제에서 저축은행까지는 와 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도 지금 저축은행을 검증한다. 점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무엇보다 급선무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꼬꾸라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최대한 빠르게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규제를 대폭적으로 해제하는 거 있죠. 파괴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규제 해제가 지금은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